본교재에서 74, 75만 마무리를 하고 오늘 통계 단원 살짝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계 단원은 시작했나 싶으면 끝납니다. 되게 짧아가지고요. 두세 번만 수업하면 내용 정리는 끝날 거예요. 자, 74쪽에 유제 1번 답은 2루트 3 플러스 2입니다. 유제 1번 2루트 3 플러스 2. 그 다음에 유제 2번은 105도. 그 다음에 유제 3번에 96도. 유제 4번에 50도. 질문해볼까? 2번. 유제 2번. 유제 2번 볼게요. 자, 요거는 AD 색깔로 표시할게요. 여기랑 그 다음에 DB 여기랑 그 다음에 BC 여기랑 이렇게 빨강, 파랑, 초록 얘네 셋이 4대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AB가 뭐다? 지름이다. 지름이면 무조건 몇 도를 찾아라? 90도를 찾아라. 그래서 여기가 90도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이 빨간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있죠. 빨간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있고 파란 호에 대한 원주각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호하고 파란 호는 비율이 4대 2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빨간 각과 파란 각도 비율이 2대 1 비율이 돼야 되는 거죠. 호의 길이의 비율에 맞게. 그치? 근데 둘이 합쳐가지고 90도니까 90도를 2대 1로 쪼개면 몇 도 몇 도예요? 90도를 2대 1로 쪼개면 60도와 30도가 되겠지. 그래서 빨간 각의 크기는 60도구나. 파란 각은 30도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초록각 찾아볼게요. 자, 초록색 호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 있는데, 자, 빨강, 파랑, 초록이 4대 2대 3인데 빨강의 원주각이 60이었고 파랑의 원주각이 30이었습니다. 그럼 초록의 원주각은 몇일까요? 그죠? 비율을 잘 따져보면 여기는 45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얘네 셋이 4대 2대 3이 되죠. 그죠? 이 초록의 원주각이 45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가 4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요각은 한눈에 보이네. 45랑 60이랑 더한 각이죠. 그래서 105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 원주각에서 비율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 또 75까지 질문. 가연이 없나? 윤서 없어? 거기가 숙제인지 모르고 못했다? 얘네 아까 보강하고 나서 뭐 했니? 아, 각자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왔어? 유린이는 뭐 있어? 너도 잤어? 오늘 아까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보강한 친구들이에요.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없나요? 75까지? 넘어갈까요? 자, 그럼 통계로 가볼게요. 78쪽에 통계로 가보면, 자, 우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개념은 대표값과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도형 단원만 했었죠. 도형 단원만 계속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 통계 단원은 도형이랑 관계가 1도 없다. 요 독립적인 단원이에요. 독립적인 단원. 뭐 앞에 배웠던 거 이런 거 거의 필요 없고요. 요 단원의 내용만 잘 배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대표값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값은 뭐냐?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10명, 지금 여기 10명 앉아있는데 10명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따다다닥 조사를 했어. 그럼 이제 점수가 10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점수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떤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10개 숫자를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공부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반이 이번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이런 걸 평가할 때 그냥 우리 반에 뭘 구해버려? 대표적으로 평균 이런 걸 구해버리잖아. 그치? 그 평균처럼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값으로 딱 대표하는 그런 값들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값 중에서 가장 널리 쓰는 거,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균의 개념 그대로예요. 만약에 10명의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10명의 점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어떻게 나누면 그게 평균이죠. 그 평균이 바로 제일 흔하게 쓰는 대표값입니다. 대표값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그랬는데, 이 별량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조사한 값이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으면 그 하나하나의 점수, 수학 점수들이 다 별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의 뭐 키를 조사했다? 그럼 한 명 한 명의 키가 전부 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마다 조사한 그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고요. 그 별량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몇 개냐로 나눠주면 나오는 값이 바로 평균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진이 반 학생 10명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했다. 그럼 이렇게 10개의 값이 나와 있죠. 그럼 요 값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싹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는, 그렇죠? 그런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옆에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 대표값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평균인데요. 대표값에는 사실 평균 말고 다른 애들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평균이고, 오른쪽 페이지를 살짝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는 어떤 애들이 나와요? 중앙값이라는 애가 있고요. 최빈값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평균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써봤는데 중앙값이랑 최빈값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중앙값은 어떤 느낌이야? 중간에 있는 값이야.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럼 중간에 있는 값이면 뭐 평균이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경진이 대반 학생 이게 숫자 너무 많다. 작은 걸로 하자. 응? 2랑 10이랑 있으면 맞아. 일단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료를 주어진 별량들을 크기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놓고 쭉 나열한 것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애를 탁 뽑는 게 중앙값이에요. 근데 이제 가운데 거를 딱 뽑으려고 그러면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 5, 6, 7, 10. 자, 이렇게 5개의 별량만 있다. 그리고 지금 크기 순서대로 쓴 거잖아. 그럼 이때는 그냥 딱 얼마가 중앙값이야? 6이 중앙값이잖아. 요거는 고민거리가 아닌데, 만약에 여기 끝에 11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6개가 됐죠. 짝수개가 됐죠. 그러면 가운데 거를 딱 뽑고 싶은데 가운데에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의 숫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전체 개수가 짝수개면은. 그럼 그럴 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 둘의 중간이 중앙값이에요. 6과 7의 중간, 6과 7의 평균,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6.5가 중앙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을 뽑으면 그게 중앙값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통계에서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 꼭 이해해야 될 어떤 특징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평균의 함정? 들어봤어? 그 M자 약간 이게 뉴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보다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평균의 함정. 대표적으로 어떨 때 많이 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막 통계청 같은 데서 조사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네, 막 누구는 100억 벌고 누구는 1000만 원 버는데 그거를 평균에다 계산해서 그게 값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의 평균을 조사하고 발표를 하면요, 보통 이제 뭐 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충 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 평균이 5천만 원이야. 이런 기사가 딱 떴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밑에 댓글이 막 달리잖아. 댓글에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 5천만 원 못 버는. 그러니까 나는 못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못 버는데, 내 옆에 5천만 원 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평균 5천만 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뻥을 치느냐? 진짜예요. 그럼 통계청이 뻥을 쳤느냐? 이것도 진짜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가는 함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평균이 되게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극소수에 겁나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 혼자 막 100억씩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이 껴있음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될까?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5천만 원인데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 사람들 딱 모아놓고 자 5천만 원보다 많이 버는 사람 이쪽으로 적게 버는 사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훨씬 많을까? 적게 버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주변에는 다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평균이 5천만 원이니까 되게 높게 느껴지는 거지. 그치? 이런 게 평균이 가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와닿게 진짜 대략 내 근로자들이 보통 연봉이 얼마쯤 될까? 여기에 좀 더 부합하는 대표값은 평균보다는 뭘까? 중앙값입니다. 그럼 중앙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우리나라 뭐 근로자가 뭐 1,0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1,000만 명을 이제 일렬로 쫙 줄 세우는 거지, 그지? 제일 조금 버는 사람부터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까지 일렬로 쭉 줄 세운 다음에 그 줄에서 어디 있는 사람을 뽑아? 가운데 있는 사람 다 뽑는 거예요. 중앙값을 뽑으면은 얼마쯤 나올 것 같아? 3천? 그치? 이 평균보다는 훨씬 어때? 맞아요. 훨씬 낮아요. 한 3,500? 뭐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진짜 우리나라 쭉 근로자들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평균이랑 중앙값은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이 대표값의 역할을 잘 하지만 중앙값이 평균보다 더 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예를 지금 얘기해 준 거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속해 있을 때, 극단적인 값, 그러니까 혼자 너무 크거나 혼자 너무 작은 값이 껴있으면은 이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 평균은.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는 어떤 대표값이 더 적절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럴 때는 평균보다는 누가 더 적절하다?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과 중앙값이 둘 다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른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최빈. 최고로 빈도가 많은 값. 맞아요. 최빈값.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이 최빈값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예로 들었던 2, 5, 6, 7, 10, 11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별량들이 다 몇 번씩만 등장했어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죠. 그럼 이거는 가장 자주 등장한 애를 뽑을 수 있나? 뽑을 수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예요. 그냥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한 번 더 있었어. 2가 한 번 더 있었어. 그러면 모든 값들 중에서 유일하게 2만 2번 나왔죠. 그러면 가장 자주 나온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최빈값이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자주 등장한 값.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제일 많이 나온 값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최빈값이 여러 개. 보죠. 2도 2번 나왔고 11도 2번 나왔죠. 그럼 그때는 최빈값이 2하고 11 이렇게 두 개가 다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이 갖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평균이랑 중앙값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자료를 던져줘도 평균 구하면 평균 딱 한 개 나오고 중앙값 한 개 나오는데 최빈값은 없거나 여러 개일 수 있다. 자, 이것이 최빈값이 갖는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값으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그 78페이지 1번. 자, 유리나 요거의 평균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8개의 값을 다 어떻게 해야 돼? 7개구나. 다 더해야 돼. 혹시 더해봤니? 자, 더해볼까요? 3이랑 7이랑 더하면 20이고요. 4랑 11이랑 더하면 15네요. 그러면 35, 45, 49네요. 다 더하면. 그치? 그럼 그 다 더한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7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2번도 물론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값을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누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2번을 계산할 때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누는 방법 말고 조금 편하게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니? 네.
혹시 여러분 그 중간고사 같은 거 본 다음, 기말고사 본 다음에 내 평균 점수를 구할 때 내 평균 점수 내가 구해보잖아요. 그죠? 계산해보잖아요. 그때 다 더해가지고 과목 숫자로 나누는 거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너무 단호하네. 나는 중학교 때 내가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면 보통 시험 보면은 점수가 뭐 88점, 뭐 95점, 뭐 90점, 뭐 87점, 93점. 하나씩.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5과목을 봤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이게 점수가 대충 90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90점에서 넘어가거나 부족한 점수만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내 평균을 계산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 88점이면은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자라잖아. 몇 점 모자라? 2점 모자라고. 얘는 5점이 남죠? 얘는 정확하게 제로고 얘는 어때? 3점이 모자라죠? 얘는 어때? 3점이 넘치죠? 그럼 요것만 더하는 거 요것만 더하면 요게 날라가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3이죠. 그쵸? 근데 5과목이잖아. 5과목이니까 얘를 5로 나눠주면 얼마야? 0.6이야. 이 0.6이 뭐냐면 9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보다 넘치는 점수가 0.6인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뭘까? 90.6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2번 문제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지금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해요? 50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쵸? 그래서 50점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점수만 써보는 거야. 그러면은 42는 8점이 부족하고요. 48은 2점이 부족하고요. 51은 1이 남고요. 46은 4가 부족하고 54는 5가 남고 54는 4가 남고 50은 제로죠. 요것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9네요. 그쵸? 마이너스 9. 그 마이너스 9라는 값을 6개의 숫자 더한 거니까 6을 어떻게? 6으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50에서 1.5를 빼라. 그럼 몇이 돼? 48.5가 되죠. 그쵸? 네, 이런 방식으로도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게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냥 더하시고요. 대에서 6으로 나누면 되고요. 네, 이게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편하겠다. 자, 79쪽 봅니다. 79쪽은 이제 아까 설명했던 중앙값과 최빈값 얘긴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중앙값은 일단 반드시 재배열해야 돼요. 그쵸? 가끔 가다 보면 재배열 안 하고 그냥 가운데 있는 거 뽑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순서를 다시 한번 쭉 나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을 뽑아라. 그래서 홀수개면은 한가운데 있는 숫자 하나 뽑으면 되고 짝수개면은 가운데 있는 2개 뽑아서 평균 내면 된다. 최빈값은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이다. 자, 그럼 2번 한번 봅니다. 중앙값을 구하시오. 현서야 가장 처음 할 일이 뭐다? 재배열. 자, 작은 것부터 써볼까? 13, 25, 38, 42, 56, 69. 좋아요. 자, 그러면은 6개니까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몇 개야? 2개가 걸리죠? 38과 42가 걸립니다.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이니까 중앙값 얼마라고 하면 돼? 40. 그렇죠.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도 재배열 해보겠습니다. 우진이 한번 불러줘. 재배열하면 어떻게 돼? 200, 290, 340, 410, 580, 600, 650. 이 몇 개니? 7개인가요? 그럼 가운데 거 딱 뽑으면 하나만 딱 걸리겠네. 그쵸? 네, 그래서 중앙값은 4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내려가서 3번은 최빈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최빈값은 뭐 쓸 거 없어. 네, 눈으로 보는 거야. 그지? 제일 자주 등장한 게 뭐예요? 30이 일단 3번 등장했죠. 30이 3번 등장했는데 또 3번 등장한 게 있나? 없어요. 딴 건 다 2번인가? 네, 그러면은 최빈값은 유일하게 얼마? 30. 그쵸?
30. 요게 최빈값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일 자주 등장한 거. 220이 일단 두 번 등장했죠. 220이 두 번 등장했고 240 어때요? 240도 두 번 등장했죠. 나머지는 다 한 번인가? 네, 그러면 최빈값은 220과 240 요렇게가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빈값 구할 때 약간 헷갈리는 상황,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건 최빈값이 뭐야? 없다? 이거의 최빈값은 1, 2, 3을 다 써야 될까요? 아니면 없다일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부 동일하게 두 번씩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부 동일하게 한 번 나온 것처럼 최빈값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없다.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80페이지로 가서 80페이지에 1번 봅니다. 1번은 민순회 반 학생 5명의 시험 점수를 조사했다. 평균이 80점일 때 학생 B의 점수를 구하시오. 야, 이것도 너무나 어떻게 풀고 싶어? 아까 설명한 그 방법으로 풀면 좋지 않을까? 그치? 8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0으로 딱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72라는 점수는 80을 기준으로 몇 점 부족? 8점 부족. 그 다음에 82는 2점이 플러스, 90은 10점이 플러스, 76은 4점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지 이 5개의 합이 0이 딱 돼요? 아, 이미 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그냥 빵이면 되겠네. 여기가 빵이란 얘기는 B에 들어갈 점수 자체가 평균 점수와 동일해서 답은 80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B의 점수를 그냥 X로 잡으면 되죠. X로 잡아버리고 이 72, X, 82, 90, 76 이거 다 더해가지고 얘를 몇으로 나누면 5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8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풀면은 역시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나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그럼 이걸로 푸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은요. A, B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했다. 중앙값을 A, B라고 했을 때 자, 중앙값 찾으라는 거니까 가연아 일단 요 값들을 뭐 할까? 중앙값 찾을 거예요. 뭐라고요? 봐봐 있다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가운데 거 찾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연아. 먼저 뭘 한 다음에 가운데를 찾아야 돼.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냥 가운데 거를 골라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순서가 그냥 지 맘대로 써 있는 거잖아요.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일렬로 쭉 줄을 세워야지. 무슨 순서대로 가야나? 크기 순서대로. 그죠?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재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찾는 거라 그랬잖아. 기억나지? 자, 불러줘. 작은 것부터 불러줘. 3, 5, 6, 8, 8, 10. 그렇죠. 이렇게 재배열을 하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누구야? 6과 8. 자, 두 개가 걸렸으니까 얘네들의 평균 얼마? 7이죠. 7. 네, 요것이 A 모듬의 중앙값이 되겠고요. 자, B 모듬의 중앙값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배열 먼저. 유리나 해주세요. 재배열. 4, 5, 6 했니? 6, 8, 9, 12. 그렇죠. 요거는 7개니까 가운데가 누구야? 6이 바로 걸리네요. 그래서 B는 6이다. 답은 얼마? 13이 되겠죠. 그쵸? 13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내려가서 3번으로 가시면요. 3번은 이것도 최빈값이 가는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조사하는 것들은 수치인 것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걸 조사할 수도 있잖아. 각자 좋아하는 어떤 영화 장르 아니면 뭐 좋아하는 계절 뭐 이런 거 조사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걸 조사했을 때는 애초에 여기서 평균이나 중앙값을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별량들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표값은 뭐밖에 없다? 최빈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하기 빼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애들이 고른 것, 그게 그냥 최빈값이죠. 그럼 최빈값은 뭐야? 3번. 액션이죠, 액션. 그지? 가끔 여기서 최빈값 물어보면은 12라고 대답한 애들이 있는데 12는 최빈값이 아니죠. 12는 액션이 몇 번 나왔느냐, 액션이 12번 나온 게 가장 많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최빈값은 액션을 골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별량들은 이 장르란 말이야. 장르 중에서 하나를 답으로 써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최빈값은 액션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리고 81쪽. 오늘 우리 81쪽까지만 할게요. 81쪽으로 가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대표값에서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81쪽까지만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산포도와 편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산포도가 뭐예요? 산포도? 그래? 이 띄어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한 뜻이 될 수 있는데 산포도니 산포도니 산포도입니다. 그죠? 산포도. 산포되어 있는 정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산포되어 있는 정도. 산포가 뭐니 얘들아? 산포. 분산? 그치? 뭔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맞아.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단원을 하려면은 그럼 산포도라는 게 그러면 무슨 개념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지훈이가 있고 민승이가 있는데 지훈이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80, 80점이고요. 민승이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60, 70, 80, 90, 100이라고 해봅시다. 자, 지훈이와 민승이의 기말고사 평균은 어때요? 같아요. 똑같죠? 둘 다 몇 점이야? 80점. 둘 다 평균 80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평균만 놓고 보면은 둘이 똑같아 보여. 하지만 구체적인 점수를 보면은 지훈이는 모든 과목이 고르게 80점이고 민승이는 막 6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막 이게 편차가 심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평균이라는 대표값만 갖고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0인데 모든 값들이 다 80이잖아. 그러면 지훈이의 점수는 퍼져 있는 건가요? 몰려 있는 건가요? 몰려있어요. 몰려 있는 거예요. 80점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평균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민승이는 평균은 80점인데 뭐 어떤 건 60점이고 어떤 건 100점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어때? 퍼져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 평균만 가지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산포도거든요. 그래서 산포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산포도는 그런 개념이다. 평균에서부터 몰려 있느냐, 퍼뜨려져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낸 것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포도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이 편차예요. 편차. 용어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그러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데 편차는 공식입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 비읍이 앞에 있고 피읍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거 하다 보면 맨날 헷갈려요. 평균에서 별량 빼는 건지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비읍이 앞에 있죠. 비읍, 피읍이니까 비읍이 앞에 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별량은 내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평균은 그 점수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지훈이 같은 경우는 자 편차를 구해보면 별량이 이제 80, 80, 80, 80, 80이고 평균도 80이잖아. 그러면 지훈이는 편차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0. 다 빵이에요. 얘에서 80 빼면 빵. 얘에서 80 빼면 빵. 빵, 빵, 빵. 이게 편차가 빵이에요. 그런데 민승이는 편차를 구해보면 이 60점에 대한 편차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0. 그쵸? 별량이 60인 거고 평균이 80인 거니까 60에서 80을 빼서 마이너스 20. 요놈의 편차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요놈은 0이고요. 요놈은 10, 요놈은 2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산포도,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해볼 거고 오늘은 편차의 개념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고요. 이 편차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래요? 0이래요. 여기도 봐봐. 지훈이는 뭐 다 빵빵빵빵빵이었으니까 당연히 0이고요. 민승이도 이렇게 5개 더하면 어떻게 돼? 0이죠. 그쵸?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편차들을 구해봤는데 편차의 합이 0이 안 나오면 뭔가 앞에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편차들은 항상 다 더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보다 큰 편차는 양수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퍼져 있는 거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별량이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 그치? 아까 말한 산포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평균이 7이잖아요. 그럼 별량이 6, 8, 5, 4, 10이에요. 그러면은 유리나 6의 편차는 얼마라고 해야 돼? 그렇죠. 8의 편차는 플러스 1, 5는요? 마이너스 2, 4는요? 마이너스 3, 12는요? 플러스 5. 그러면 윤서야, 요 5개를 내가 실수 안 하고 계산을 잘 했나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될까? 이렇게 5개를 더해봐요. 다 더해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아 내가 실수 안 하고 잘 계산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 요거는 단화가 해볼까요? 평균이 11이야. 그럼 얘의 편차는 3. 그 다음은 요 1이야? 요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9가 마이너스 2. 15는 4. 11은 0. 7은 마이너스 4. 역시 검산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봐. 다 더해봤을 때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야? 0이 나와야 정상이야. 그치?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78부터 81까지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50부터 52입니다. 50부터 52고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에서 그 74, 75 한 장만 받으시면 되고요. 프린트 다 마무리해가지고 프린트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채점한 프린트 있죠? 그거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본교재 74, 75 끝났으면 요거부터 도장 받고 그 다음에 프린트 마무리 안 된 거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오늘 숙제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 본교재 74, 75부터 해주세요.